지금 다시 돌아와서 블랙리스트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인간들 보수 이 인간들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좌파 우파 이쪽 연예인에 대해서 분류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지 선언을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네. 제가 이제 진짜 뭐라고 네. 이명박 박근혜 4년 만에 잘렸으니까 9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문체부 버전도 있지만 문체부 버전은 지금까지 증거를 보면 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지지 선언한 문화예술인들 그러니까 몇백 명.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지지한 사람 몇백 명에서 문체부 버전이 만 몇 명이고요. 네. 국정원 버전은 이명박 때 82명이고 박근혜 때 239명인가 그래요. 네. 어떻게 해놨냐면 진보 쪽 강연을 하거나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4대강을 세게 비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왜 그렇게 좌파로 분리했는지. 특히 이번에 이진숙 씨 네, 그렇죠. 특강을 하면서 그러니까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아예 분류를 갈라놓은 사람 아니에요, 네, 이진숙 갈라치기를 씨가? 했죠. 저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좌파. 그러면은 좌파 뭐 우파 이렇게 지리게 나누는데 나를 보면 웃기는 게 뭐냐면은 좌파 영화 감독 영화 배우 이렇게 나누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보면 다 흥행에 성공한 사람들은 좌파래. 특히 영화계 쪽은 영화계 그러니까 뭐 공동경비가 JSA 기생충 괴물 뭐 정말 국제시장 박찬호, 다 봉준호. 다 잘 된 사람들은 좌파인데 어떻게 불쌍해. 쟤네들은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우파라고 지들이 그렇게 나누는 사람 중에서 영화에 흥행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보면 건국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건국전쟁이 뭐지? 아니, 제목 자체가 구리다 구려. 누가 봐 그거를. 그러니까 보면은 지들 스스로 우리는 바보요 등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입증하고 있다. 네. 빼빼님께서 보시기에 이 블랙리스트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 저희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냥 뭐 짜치게 얘기하면 진짜 실력이 없는 거고 실력이 없는 거를 이제 이건 대립구도로 만들어 갖고 하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부족한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건국정연 같은 거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죠. 이렇게 이걸 얘기로 만들면 사실화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실화 시키는 걸로 과거에 부역했던 자들이라든가 친일했던 사람들을 영웅화시켜서 무엇인가 대단한 어떤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정치적 이득을 올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리박스쿨의 확대 버전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별거 아니고 사실 부역하고 친일하고 네. 뭐 나쁜 짓도 아니었던 사람들을 이제는 영웅화시켜 버리면은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공산당 만들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그렇죠. 쳐 서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가수 자우림 씨도 그 일본의 그 오염수에 대해서 문제 네. 제기하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당대표였던 김기현이 또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또 이번에 3,500억 불 트럼프가 하니까 이쪽 그 우익 세력들이 왜 사인 안 하냐. 또 뭐 3,500억 뿌리면 우리나라 예산에 얼마인데 그거를 사인합니까? 거의 3분의 나라 망하는 거죠. 3분의 2 정도 되죠. 3분의 2. 아니 특이한 게 일본의 뭐 일본의 그 다카이치 사나이 이런 구구라고 분류된 정치인조차도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구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구구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국익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냥 지네들 그냥 거기 극우 쪽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친미 극우 집회 4대 집단이라 하는 이유가 정말로 국익에 관해서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러나 진보나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싫으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이번에 아이팩 정상회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잘 되면 속이 아파, 배 아파. 배 아파해, 배 아파해. 잘 못 되길 바래. 틀어지길 바래.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공을 세우면 기분 나쁜 거야 쟤들은. 그러니까 질투하는 거에 같아요. 질투. 아니 대한민국 국적이잖아요. 근데 정권 대한민국이란 연장할까 말하기가 봐. 싫은 거야 그냥. 정권 연장할까봐. 정권 연장할 잘 되면 정권이 연장되니까. 도대체 구구들 왜 그래? 아니 미국이나 일본의 다른 나라 구구들은 자기네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요. 근데 왜 우리나라 구구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심되는 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어떤 정치 집단이 있었으면 이겼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보수라기보다는 글쎄 그냥 이익 집단 같은 형태로 가니까 그 주장이 국가적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안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데라는 그 생각을 못 하니까 오늘 저희 스튜디오 오는데 요 앞에 이따가 네, 보셨죠? 태극기 네. 무대 집회 크게 하나 봐요. 네. 아주 이 동네가 아주 마비가 크게요. 됐고 네. 나는 말 끊어서 미안한데 나는
극우 집단이라고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극우 몇 놈들이 나머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야. 왜냐면 나는 이걸 직접 봤거든요. 아, 네. 저쪽 내란 정당 애들 따라다니는 막 와와 이렇게 뭐 마치 사이비 교주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난번에 왜 우리 한남대첩이라죠. 한남동에서 키세스 응원단 이거 네. 새벽에 이렇게 갔는데 날씨가 추웠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면 어묵을 우리 진보 진영에 있는 유튜버가 그걸 하나 통으로 사서 거기 오신 분들에게 나눠줬거든. 근데 그 저쪽에 있는 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온 거야. 하나 얻어 먹으라더니 일찍이요, 일찍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일찍이지. 그런데 성조기를 바로 꽂아가지고 누가 봐도 티나게 꽂고 가서 먹고 불쌍하잖아. 줬어요. 근데 먹고 가면서 이재명이 하기로 욕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나빠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재명은 그냥 나쁜 간첩이고 그냥 종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세뇌당했다. 그래서 집단이 아니고 그냥 몇 명 극우 애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그냥 매개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선전선동하는 거네요. 그냥 근데 좀 뭐 안쓰럽지. 사실 선전선동에 넘어간다는 자체도 본인들의 그 수준을 다 드러내는 거고 뭐 성적이 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기까지는 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왜 그게 이게 아니, 실제로 이스라엘 대사관 한 외교관이 굉장히 난처해요. 아니, 걔네들이 이스라엘이 갖고 다니는 거 그거잖아요. 전광훈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뭐 이러다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그냥. 응? 정신나 참 그러니까 답답해요. 우리나라 뭐 구구들은 미국과 일본과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는 대변자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게 보수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진짜 내란 보수는 좀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내란 좀비. 내란 좀비. 예.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내란 같아요. 좀비라고 하죠. 그래서 극우라고 할 수는 없지. 네, 또 좀 지금까지 암울한 소식 봤으니까 좀 밝은 소식 한번 가볼게요. 네. 그 박진영 JYP 네네. 이번에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됐잖아요. 네. 어떻게 이런 임명 어떻게 보셨어요? 괜찮아요. 왜냐면 저기 진짜로 전문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박진영은. 네. 박진영은 정말 그 친구가 저도 뭐 개인적으로 몇 번 봤지만 네. 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성실한 것도 있고 능력이 일단 되니까 네. 잘했다고 생각하고 최희영인가 장관 문화부 장관 이렇게 뽑았는데 그분은 이제 어떤 비즈니스나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현장에서 뛰던 박진영과 같이 잘 콜라보하는 조합이 거죠. 콜라보가 잘 돼가지고 진짜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K컬처 K문화강국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뭐 아주 적절한 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고맙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고맙지만 박진영 씨가 고마워요. 왜냐하면 왜요? 이것도 한 번 했다고 맞습니다. 예. 명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아, 또, 그럼 평생 네. 낙인이 됐다. 그것도 낙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박진영급이 네. 그걸 아마 감안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고맙다고 하는 거고 아니 우리 국민 스타고 우리나라 그 K컬처 발전에 혁혁하게 공을 세운 뮤지션인데 그렇죠. 그 사람이 대중문화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꼭 진보 보수를 나누고 명바로 이렇게 공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참 진짜 어느 나라라고 뭐 양 집단 간에 또 양 진영 간에 갈등이 없겠냐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첨예한 것 같아요. 우리 캐대원이 우리가 만든 작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문화를 알려서 지금 용산에 있는 박물관이 미어 터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침부터 오픈런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오픈런이 할 정도면 좋은 문화로 다 같이 할 때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 연예인이 그 옆에 섰다고 이렇게 명바가 됐느니 참 그런 비판은 참 저질스럽습니다 진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임명?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여러 가지 먹고 살 수 있는 K컬처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네. AI도 있고 우리 그 이재명 정부가 하는 3대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K컬처를 세계적으로 키워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우리 문화 번영에 기폭제가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박진영 씨도 그런 측면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칠 일이죠. 네. 저는 김구 선생님이 네.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차셨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문화 강국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이러한 문화 시절인데 김대중 정부 기조 기억하세요? 그럼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간섭하지 않는다. 팔걸이 정책이라 하죠. 네.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도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되는 숙제가 뭘까요? 지원을 하되 조금은 간섭해라. 아 조금은 간섭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점에서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문화예술적으로 오래 했잖아요. 근데 그냥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이 올바르게 바르게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요. 아, 그렇군요. 많이 현장에서 봤어요, 저는. 그렇군요. 저는 현장에서 저는 이제 MBC 마당놀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공연이 되게 커요.
그 연출도 했었고 네. 출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저는 뭐 뮤지컬 연출도 그래서 하고 제가 막 이게- 서군을 볼 때 찰리 채플린이 생각난다. 네, 좀 체리 채플린보다 키는 조금 더 제가 커요. 한 2cm.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현장에서 뭐 마당놀이, 연극, 뮤지컬 다 했는데 그들에게 이제 내려오는 지원금 있잖아요. 네. 이게 바르게 안 쓰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간섭을 조금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공정한 선정 네. 또 옛날 문예진흥원으로 지금 이제 아르코 정도가 됐는데 네, 그렇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간섭이라기보다는 공정하게 올바르게 방향성을, 그리고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지, 그런 건 있어야 국민 돼. 통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듣고 네. 현장에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맞습니다. 분명히 현장에 이건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되면 그걸 제대로 듣고 관료들의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얘기를 중심으로 하면은 투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송이라 말 못하는 그런 그 내부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네. 현장에서.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받고 막 이런 아주 얘 있어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돼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좋은 말인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 예술인들에 대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걸 뭐 마음껏 하라는 건데 마음껏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조금 이렇게 시스템화 시켜야 되지 않나 시스템화 싶어요. 시켜야 된다. 네. 그 기억하실 거예요. 7, 80년대에 대중 예술, 문화, 음악에 대해서 사정 검열이 있었잖아요. 금지곡 뭐 이런 거 많았죠. 네, 그 당시를 아마 경험하시고 기억하실 텐데 그렇죠. 어떠세요? 그때는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대통령이라는 것들이 딱 봤을 때 그냥 기분 나빠 그냥 불편해. 아침에 자기 부인하고 싸웠어. 근데 노래가 나왔다면 야 저거 금지시켜 막 이럴 때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그 걸로. 당시에는 근데 통했고 말도 안 되는 전두환 걸로. 대통령이랑 두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박용식 선배라고 있어요. 네. 탤런트 그분 네. 출연 못했었잖아요 한동안. 이주일 선배도 그렇지. 이주일 선배님이 처음 나왔을 때 이주일과 전두환의 공통점 그래가지고 머리가 없다, 그랬다가- 웃긴다, 뭐 저래가지고 방송 정지 먹고 그랬어요. 네. 그 전효성 선배가 뭐 시사 쪽을 전문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아이디어 제시하실 때 박정희 때 박근혜와 죄송합니다. 박정희와 영수가 싸우면 뭐냐고 그래서 윤석 선배가 그런 거요. 양나 육박전 있잖아 육박전. 유경수랑 박정희가 싸우. 그랬다가 어떻게 되셨나요?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 네. 너 끌려가- 입다물으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몇 노- 개월 동안 못 나온 적이 있어요. 네. 노래 같은 경우도 괜히 이유도 없이 금지곡이 뭐- 많았죠. 네, 뭐 지금 난 왠지 우울해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제 그냥 못 나오게 막 그런 거. 그 고래 사냥인가 막 그런 또. 네, 고래사냥도 맞아요. 그러더라고 막 그냥 금지곡. 이유도 없이 고래 잡으러 가자는데 뭐 그 나빠. 아니,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으면 그렇죠. 다 안 되는 거야. 네. 왜냐면 빙글빙글 그것도 그랬었는데. 정권에 조금이라도 눈에까지 같은 아침 건안 이슬도 되는 거죠. 그때 아침 이슬 보고 금지곡이었죠. 예. 아니 금지곡 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랬는데 그걸 자기를 꼬나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막 그렇게 금지곡 시키고 그랬는데. 문화 작품을 권력자가 네. 싫다고 이걸 금진 그게 진짜 그건 말도 안 되는 말도 거죠. 안 되는 거지. 왕조 시대나 있을 일이 벌어졌던 거죠. 윤석열 때도 윤석열차라고 웹툰 가지고 고등학생하고 싸우고 그랬잖아. 그 네, 정신 나간 그러니까요. 놈이지. 그 전람차 고등학생이. 그때 네. 때부터 그랬죠. 윤석열차 그래도 고등학생이 그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원금을 끊고 이런 그 정도도 용납을 못하는 그 아주 그냥 요거밖에 안 해요. 쫄짱부, 쫄짱부. 그렇지. 예,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 게 진짜 열받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열받는데 그 밑에서도 부역한다고 김기현 같은 애 가가지고 막 이러고 여사님 막 이러고 그런 거는 정말 제주는 좋아 땅값을 갖다 1800배를 튀겼대요 글쎄. 아이고 진짜. 그럼 800배나 돼요? 1800배. 몇십 배가 아니라? KTX 1800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부인한테 많이 혼났겠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더 투자했어 이 인간아 막 그랬었다는 거지. 네, 시절했던 시절이었네, 영화 진짜. 공작에서 김대중 대통령 목소리가 바로 노정열의 노군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이재명 대통령 그 국민께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김대중 목소리. 제가 김대중 그 목소리로. 영화. 우리 민주당 대통령들은 제가 임기 중반이 지나면 우대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한 건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네, 그래서 김대중 목소리로 좀 해주세요. MC 하니까 좋아요? 허벌나게 좋죠. 허벌나게 좋죠. 예, 딴 말이 필요가 없어 보여요. 닮았는데.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 뉴스토마토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진정한 유튜브들이 진짜로 박수를 받고 대중적이고 평화적으로다가 한반도의 발전을 위해서 좌우 싸우지 말고 진정으로 화합하고 소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우리 한강 작가를 배출한 코리아의 힘 아니겠어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언론과 진정한 유튜버를 향한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금 가짜 뉴스 양상 공장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커뮤니티 FM 코리아 일명 펜코입니다. 이런 팩트 없는 정치 공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참. 근데 저는 국민들 전체로 보면 네. 일부에서 먹히는 거지 네. 전체 상식적인 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아요. 물론 그러나 그 악도 악이죠. 그러나 그런 악은 국민들의 자정작용으로 속아내질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렇게 분명히 지금 특정 그 사이트까지 말씀하셨고 네. 특히 뭐 이준석 유해 남녀 갈라치기라든가 그렇죠. 또 20대 30대하고 우리 중년 장년들 또 갈라치기. 아무튼 제일 나쁜 게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나쁜 정치인이고 이런 자들에게 표를 주면 안 되는데 아직도 이준석이 8%인가 9% 나왔잖아요. 네, 이준석은 굉장히 대표적인,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펜코 정치인이잖아요. 이준석이 갈라치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어떤 혐오 정치, 갈라치기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갈라치기에 도대체? 아니,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신의 본질적인 실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해서 얻는 이익. 완전히 트럼프식이지 않습니까? 네. 공격 그런 방식. 트럼프하고 비교하면 안 돼. 그런 새끼들은. 네, 그러면 뭐 너무 어디랑 커 키워주나요? 너무 키워주는 그냥 이준석은 동네 양아치랑 다를 게 없는 게 아니 나는 정치한다고 나와가지고 그놈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 뭘 했는지 정책을 낸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가 지 입으로 사기쳤다고 얘기를 했잖아. 대국민. 근데 나는 얘가 정신 차렸구나. 미안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가 양도구역이라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사람 안 바뀌어요. 근데 나는 그때 보고 얘가 양심 고백을 했으니까 앞으로 착해지겠지. 근데 갈수록 더해. 시끄러 임마. 네, 젓가락 막 이런 얘기는 미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그런 게 어떻게 정치인이라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어. 맞습니다. 우리 그래서 사회에 아주 극단적인 어떤 것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정치인들을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정치판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그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아니 같아요. 진짜 최근에 가장 막말은 저도 깜짝 놀란 게 김재정 씨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호남은 불 안 나냐? 김정재. 김정재? 어, 이름도 뭐 김정재. 별로 관심이 없어. 진짜 퇴출이죠 그거는. 네, 말도 안 되는 막말하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떤 제정신이 아니면 김정재도 구속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걔는 뭐 통일교에서 돈 받았다며. 그런 거 이제 나오면은 수사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호남에는 불이 안 나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죠. 미친 거야. 근데 퇴출돼야죠, 그 퇴출. 변명도 그러잖아. 아니 호남에도 불이 날 수 있으니까 잘하자는 뜻이었다는 아니 개소리야. 그냥 사투리였대. 그런 식으로 변명을 아니, 말이 안 하죠. 되죠. 네. 진짜 사퇴시켜야 되고 그 찍은 포항 쪽인가로 알고 있는데 네. 유권자분들도 좀 정신 차리셔서 정신 차려야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저질스럽고 정말 수준 이하의 정치인들은 퇴출시켜야죠. 네. 그리고 또 이준석 이런 말 했습니다. 매점 매석이 사형이냐? 그럼 경국대전에서 친족 욕설이 사형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무슨 않은 말을 소리야. 해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 말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 더 생각할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아마 이재명 대통령 친족 욕설 그거 해서 이제 사형 그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걔는 잠깐 나는 이준석 걔를 조만간에 거기 지역구 보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선거법 위반도 했는데 화성 네. 동탄 쪽에. 중요한 거는 저기 그 허은하가 얘기를 했잖아요. 공급 횡령했다고. 네. 그걸 왜 수사를 안 해요? 그 뭐 선거 그게 개입 공천 명태균도 있고 지금 예. 뭐 통일교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있죠. 거짓말해도 명태균하고 저기 왜 칠불산가 칠곡산가 거기 가서 매화 심고 그랬는데 변명도 말도 안 되는 게 새벽 4시에 가는 길에 어떤 스님이 매화꽃 심어달랬는데 그러면 그 스님이 미친놈이지. 안 그래요? 새벽 4시에 왜 매화꽃을 심어달라래.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빨리 퇴출시켜야 되는데 아우 도대체 짜증나요. 정신 사나워요. 왜 거기서 새벽에 그것도 신사임당 얼굴 위로 가게 5만 원권 넣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무속의 힘을 또 빌리고 싶었나 스님이 보지. 시켰다는 거 아니야? 스님이 부탁했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시켰다고 하냐? 그걸 부탁했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정신이 바뀐 정치인이라면 미친놈이지. 그 삽질할 시간 있으면 국민들 말씀을 더 들어보고 천하람하고 같이. 공부를 더 해야지. 아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뭘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나와가지고 걔들이 정치판에 와가지고 박근혜 때부터 뭘 했는지 당치 알 수 없어. 네. 시알리스밖에 기억이 안 나. 박근혜 퀴즈인데 진짜 정치에서 못된 것만 배운 것 예. 같아요. 어디 그런 저 진짜 말도 안 되는 인간 좀 퇴출을 해야겠다. 예. 또 퇴출돼야 되는 대상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레카이잖아요. 바로 예. 과거에 뭐 찌양 사태로 그 민낯이 좀 밝혀진 것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이버 레카. 그러니까 사이버레카의 문제는
그걸 그런 형태를 유도해 갖고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렇죠. 상당히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소동을 일으켜 갖고 돈을 버는데, 근데 또 그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어요. 좀 딴 곳에서 돈 벌 것 같으면 또 샥 옮겨가요. 그러니까 레카지. 그러니까 레카가 되니까 진짜 말 그대로 사이버 레카니까 그건 사실은 이걸 물론 법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부분은. 그런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문화를 좀 확산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런 존재들을 좀 몰아낼 수 있는. 이번에 그 가세연, 그러니까 네. 은영장 한 방으로 바로 네. 이제 사이버 레카 퇴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네.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그 친구가 장난 아니게 파이팅이 넘치는데 네. 소리 없이 조용히 가가지고 그냥 푹 가가지고 그냥 때리고 그냥 접수했죠. 네, 접수해가지고 이름 그대로 은근히 현장에서 아주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을 이길 수 없죠. 근데 그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가 너무 기니까 이게 고통스럽죠. 효능감이 예, 없고 막 맞아요. 효능감을 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속전속결로 그런 것들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 뉴스토마토 같이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다른 다양한 언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우리 아 뉴스토마토 얘기 괜찮네. 갑자기 고정 가겠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 안 되고 양질의 품질들이 그렇죠. 저질스러운 품질들을 퇴출시키는 그리고 그게 지금 가는 문제가 민주진영에도 사실은 대형 스피커들이 맞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야. 네, 민주 그래서 진영에도 있나요? 있지. 아. 네, 누구죠? 있어요. 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특정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아니 그냥 편견을 가지고 같은 민주진영에 있는 정치인들을 속가내고 있잖아요. 적을 만들고 적을 자기네들하고 좀 아니다 싶으면 막 적을 막 씹어대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올바른 방송을 보는 것도 되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서군이 보시기에 우리 뉴스 인사이다 어떤 방송입니까? 이 뉴스 인사이다는 프로그램 내용도 좋지만 진행자가 괜찮고, 난 오늘 나올 말 다 나왔는데. 그죠. 예. 전수미 변호사 보면 숨이 차. 그렇죠. 수미차. 좋아서 숨이 찬다. 네. 네. 수미차도 저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미차 코너 괜찮지 않나요? 숨이 차는 코너 괜찮은데 아이디어. 괜찮아. 예. 네, 지금 정치권에 숨이 차는 이슈가 많으니까. 네, 매번 또 숨차지 뭐. 매우 뭐 신나는 이슈, 안 좋은 이슈 여러 가지 이준석 이제 빡치가는 이슈까지 했는데 네. 또 국뽕이 차오른 이슈도 우리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에이펙 홍보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실게요. 어. 네, 결국엔 세계가 경주를 향한다라는 네. 테마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30일 남았습니다. 이제 굉장히 멋진 홍보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잘 만들어졌고 저기 또 이게 의미 있는 게 저기 출연한 저 탑 스타들 네.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타들이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다 출연료 없이 뜻을 함께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아, 굉장히 무게런티로 나왔나요? 다 무게런티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죠. 아, 이재명 대통령도 탑스타입니까? 탑스타죠. 네. 저기 트럼프보다 더 떴는데 아, 어떤 점에서 떴죠? 트럼프를 가지고 놀았잖아. 트럼프 이거 한미간에 만년필 하나 약간 주고. 문제가 있는 발언이니까 서승만 개인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니 만년필 하나 주고 우호가 그냥- 좋았죠. 아니, 가지고 논 건 아니고. 아니, 만년필 얘기해 주세요. 만년필 하나 주고 더 큰 걸 얻어왔으니까. 아, 만년필 하나 더 큰 거다. 그것도 만년필도 진짜 직접 제작을 네,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작업. 수공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물레동에 있는 청년 공방에서 네, 만들었다고 네.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예, 같아요. 참 의미 있는. 주차관리위원 좋네요. 네. 아, 저거 AI 아니에요? 아니에요. 직접 하는 겁니다. 출연. 비행기 장면만 AI. 아, 그러면 그 뭐 3, 4년 전부터 저는 4년 예. 전에 여기 이재명 대통령 처음 후보로 나오셨을 때 네. 그때 AI 처음으로 아마 제가 처음은 아니겠지만 지지하는 분 중에는 제가 아마 처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AI로 만들어서 막 했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갖다 공부를 해서 했는데 요즘은 앱이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금방 만들어요. 네. 저는 뭐 제 서승만 TV에서 AI로 막 만들어가지고 이거저거 많이 올리고 있어요. AI 선구자셨네요. 그럼요. 선구자보다는 그냥 뭐든지 좀 궁금하면은 꽂히면 일단 막 배워야 되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저 나이 먹고도 공부한 것도 이유가 네. 제가 이제 어린이 안전 쪽에 이렇게 일을 오래 했거든요. 어린이 안전, 노인 안전을 그 박사학위도 안전 관련 이쪽에 일을 했어요. 20년 네. 넘게. 네. 근데 하는데 제가 무슨 안전 관련 좋은 정책 같은 걸 얘기하면 정치인이나 행정 관료들이 보고 재밌는데요 이러는 거야. 재미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 생명을 그렇죠. 위해서 내는데 그 화가 나가지고 이거 뭐야 말했는데 어느 날 아는 후배님이 술 마시다가 형이
개그맨으로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행정학 박사를 받으면 어때요? 더. 그래 내가 이 나이에 공부하게 되겠냐? 그러니까 형 내가 행정고시 출신이잖아. 내가 해봐서 하는데 형 정도면 해. 그래서 꼬셔서 그놈 때문에 내가 허리가 장애가 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놈이 이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제 지목을 당하셨는데 디펜스를 그렇게 28번 할 줄 몰랐지. 한 10번 안쪽으로 하면 될 줄 알았지. 요정일이가 살살 꼬시려고 야 내가 형 나이에 되겠냐? 형은 암기력이 엄청나잖아. 형 정도면 돼. 내가 행정고시 출신이잖아. 형 행정학은 형 정도면 돼도 꼬셔가지고 살살 꼬셔서 아씨 한번 해볼까 댐뱉다가지고 덕분에 행정학 박사 잘 됐잖아. 그때까지 그냥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 관계입니다. 네, 관계 잘 알았습니다. 이제 지목 당하셨으니까 에이펙 홍보 영상을 보면서 이게 역사에 남을 회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높거든요. 어떻게 왜냐하면 보셨어요? 그 이명박 정부 때 에이펙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때 쥐그림으로 풍자했다고 그분이 또 벌금을 받은 기억이 나요. 그렇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 정도 풍자도 못 참았던 시절이 이명박 정부인데 지금 캐대헌 열풍에 네, 그렇죠. 지드래곤에 그다음에 박지성 선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고 또 이렇게 주차위원으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컨셉이 굉장히 재밌고 네. 한국 K컬처의 이 콘텐츠가 이 정도의 힘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상회담보다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진핑 주석도 거의 모습을 안 드러내다가 지난번에 그렇죠. 이제 전승절 기념으로 나왔었잖아요. 전 세계 회의 중에서 아마 가장 주목받는 회가 될 거고 걱정은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이쪽에 어떤 또 뭐 유튜버들이 경주까지 출동을 해서 맞아. 개를 뿌리려고 하는 깽판 치려고 그러겠죠. 네. 움직임이 감지가 돼요. 단속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경주 시민들도 뭐 보수진보를 떠나서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근데 이번에 저기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를 찾아주시는 손님들한테 위해를 가는 행동하는 거를 엄벌하겠다 그랬으니까 해야 돼. 중국인들 단체 관광 오면 우리한테 당연히 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 왔는데 막 욕을 하는 거 미친 놈들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함정 시위. 예, 명동에서 하다가 대림동으로 옮겨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 단속하라고 했으니까. 경주에서 협중 시위 그렇게 할까봐 걱정이에요. 네. 시진핑 주석 손님 모셔놓고 거기서 그거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1대1로 마크를 해서라도 사실은 해야 되고 사실 에이펙 경주가 지금 세계적으로 전쟁도 있고 충돌인 상황에서 네. 메이저 둘이 만나는 거의 처음 장소이기도 하고 네, 네. 이 계기를 통해서 네. 우리 다른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회의인데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톱스타의 대통령까지 저희가 홍보 영상에 나왔잖아요.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거를 생각하고 느끼실까요? 뭐 전 세계 사람들은 야 한국은 문화 강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아, 이 홍보 영상을 보고. 박찬욱 감독도 나오셨고, 네. 예, 뭐 K-팝 스타도 나왔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가고 장원영도 싶다. 나오고 박지성도 나오고 저거 봐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가고 싶다 한국 가고 싶다 경주가 됩니다. 저희가 추석 특집 방송이라 네. 아주 짧게 저희가 이제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100만 명. 지금 빛의 혁명의 그 선두 주자들 같이 하고 계신데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인사. 네. 막내인 제가 할게요. 네. 추석 선물로 검찰개혁 법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빵진숙이라고 불리는 이진숙 씨도 실족법을 많이 위반한 관계로 지금 체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로 속 시원하게 우리 국민들 정말 속 시끄러웠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잘하시는 못하시더라도 정말로 4년 9개월 동안에 우리나라 경제도 살릴 수 있고 또 좋은 개혁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힘을 모아주시고 에펙 정상회담 꼭 성공해야 됩니다. 저도 뭐 방송인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작은 액수지만 기분 좋게 잘 쓰시고 이번 한가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한가위 인사 아닌가요? 네, 잘했어.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서군. 네, 서군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석 명절 시작이 됐잖아요. 오늘부터 추석 명절 때 별 탈 없이 무탈하시게 잘 가족들 만나가지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그 추석 연휴 때 뉴스토마토 방송 계속 하시나요? 네, 합니다. 참고로 서승만 TV도 계속합니다. 네, 깨알 고맙습니다. 홍보. 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백운. 전 늘 말씀. 입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 늘 베풀고 또 잔소리 많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많이 드시다가 탈나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이름을 베풀고 이렇게 아, 집어넣으시네요. 센스 그 있네. 막내인 내가 먼저 할게 그러고 나서 내가 두 번째가 됐어. 야 좋다. 아우 좋다. 네, 아까 말씀드린 오늘 추석 특집 세 분의 멋진 남자분들 모시고 같이 진행해 봤는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그다음에 서군, 네. 그다음에 노군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네. 또 뵐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유인사 프라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석 인사 이제 드릴 텐데 추석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 가족분들과 정말 화목하고 둥근 보름달 보면서 소원도 빌어보시고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올 화수는 저희가 뉴스 인사이다 특집으로 진행하고요. 목요일에는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서도 북한과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도 최근 발언에서 미국이 현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마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가 성사된다면 2019년 판문점 회동과 유사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핵화는 여전히 한미와 국제사회의 목표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의 북한 방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전략적 소통 강화를 재확인했습니다. 에이페크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반도 외교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정신질환자 재활시설에서 게임 중독 판정을 받은 입소자들의 주진 단명이 모두 알코올 중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관련법 시행령의 시행일부터 중독자 재활시설별 연도별 게임 중독 판정 치료 인원에 대한 질의에 현재 게임 중독만으로 입소한 사례는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게임 중독과 함께 판정받은 질환을 묻자 모두 알코올 중독이 주진단이며 주진단과 함께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거나 게임 중독 증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복지부는 통제력 상실이나 대인관계 단절 같은 증상을 게임 중독 사례로 설명했지만 주진단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매체의 독자적 중독성이 아닌 알코올 중독자의 통제력 상실을 게임 중독 판정 사례로 등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국내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은 게임 중독을 알코올, 약물 중독과 함께 정신질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게임 중독이 포함된 구체적인 이유를 묻자 복지부는 담당자 부재와 공석 등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학계와 법조계는 행정 편의주의적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윤석열 씨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명태균 게이트는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에만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이 선거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여론조사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윤상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게이트를 최초로 언론에 제보한 강혜경 씨는 특검의 추가 관계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강 씨 측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100여 건의 여론조사와 관련 데이터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시행된 비공표 여론조사 상당수가 조작되었거나 여론조사 비용이 제3자에 의해 대납되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유근윤입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